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여정 속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때로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작은 돛담배처럼,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홀로 걷는 여행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험난한 여정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법에 대한 한 남자의 강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당신 앞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혹은 운이 좋아서 순탄하게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결국 당신은 홀로 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것입니다. 삶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셈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어 바로 그곳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고 주저앉히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일어설 시간입니다. 스스로의 목소리에 취해 있기를 멈추고 불필요한 소음들을 꺼버리십시오. 끝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소셜미디어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시작되었던 곳, 바로 당신만의 정신적 실험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 내면의 악마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와 상처들을 끄집어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이제는 괜찮다고,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치심. 그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죽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이 인생에서 겪었던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고치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드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정신적 실험실 안에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연구하고 관찰하기에 무엇을 정복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끊임없이 파고들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직접 이 문제들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치 않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선택한 고통을 통해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을 하나씩 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고난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훈련법입니다.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히 초인적인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강인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반드시 강인한 부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인생의 큰 충격이나 깊은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길러야 합니다. 파멸적인 순간과 트라우마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당신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빨리 헤쳐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애물 정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 죽고 나면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부검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가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왜 삶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지 않는 걸까요? 과거에 저는 매일 숨쉬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고 원인을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기록 보관소,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의 원인은 아마도 당신이 있고 지냈던 과거의 어떤 경험 속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기록들을 파헤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다시 태어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목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해내기 위한 동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삶에 어떤 특별한 목표가 없는 순간에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5km 마라톤도 어떤 학교에 입학하겠다는 목표도 그 무엇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예기치 않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당신이 평소에 목적 없이도 꾸준히 자신을 단련하지 않았다면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동기부여라는 마법 같은 것을 찾아 헤매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목적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비실이 되거나 대학에 가는 것과 같은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지 않는가? 인생의 제1 목적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목적이 됩니다. 경기도, 시험도, 눈앞에 닥친 과제도 없는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는 나약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고 따돌림과 학대를 당했으며 늘 힘겨워하던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도 결정적으로 힘든 순간이 닥치면 그 약해 빠진 진짜 제 모습이 튀어나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사실을 깨달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즉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은 새벽에 일어나 땅을 파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굶주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굶주림 속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윌리엄 크로포드라는 한 청소부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 수훈자였습니다. 수많은 전우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은퇴 후 공군 사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생도들은 아마 그를 그저 평범한 청소부 할아버지로 여기며 때로는 무례하게 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닦았습니다. 나라 최고의 영웅이 겪었을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명예훈장을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 묵묵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그는 자신을 섬기는 자로 여겼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보다 위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을 당신보다 더 낮은 곳, 깊은 던전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압니다. 당신은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순간에 최고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그저 단어일 뿐입니다. 그것이 항상 나를 목표까지 데려다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규율과 훈련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맑고 정돈된 정신 상태 없이는 그 어떤 규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차고에 비유해 봅시다.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찬 차고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복잡한 상태라면 규율이라는 좋은 도구조차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어쩌다 운 좋게 자리가 생겨 잠시 규율적인 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꾸준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늘 작심삼일로 끝날까요? 왜 운동, 식단 조절, 자기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이들 문제, 배우자와의 관계, 직장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채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선반에 그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분류해 놓아야 규율을 놓을 자리가 생깁니다. 저는 매일 밤 명상을 통해 제 마음이라는 차고를 재정비하고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규율, 체계, 그리고 세상과 맞서 싸울 갑옷을 입을 준비가 됩니다. 아침에 허둥지둥 일어나지 않고 침착하고 준비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진실을 마주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출발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은 당신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그 지점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모두 강인함을 원하지만 그것을 편안한 환경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강인함은 결코 안락한 소파 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혼돈의 상황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당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될 때 당신의 진정한 출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그 어두운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늘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안전한 목표만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두려움, 불안, 의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결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의 뇌는 안 돼, 더 잘하고 속삭일 겁니다. 그럴 때 당신은 그저 아니,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제부터 이게 우리의 방식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정신적 고통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수없이 반복해야만 그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충분히 노력했는가?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은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의 강을 건너야만 내가 원하는 저편에 도달할 수 있기에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내려놓고 우울과 절망, 죽음과 같은 진짜 삶의 문제들과 마주했을 때 당신은 구글 검색으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롯이 혼자입니다.
24시간 동안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홀로 남겨집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통제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의 구렁텅이로 당신을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뇌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당신을 통제하게 놔둔다면 당신은 끝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뇌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가고 싶은지를 명령해야 합니다. 과거에 제가 알았던 유일한 방법은 노력뿐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읽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종이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가고 파고들고 또 파고들다 보면 결국 뇌는 포기하고 말합니다. 알았어. 이 사람은 멈추지 않을 테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제 자신에게 어떠한 퇴로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은 좋아. 이제 적응하고 극복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그것에 완전히 몰입하십시오. 저는 지옥 그 자체가 되었고 그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네이비실 훈련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강인한 남자들이 고통 속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22명의 수료생들이 자랑스럽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 옆에 서 있는 23번째 남자가 된 제 자신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감정은 바로 존중, 성취감, 그리고 승리였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이기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완주하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은 늘 무언가 힘들어지면 포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끝내고 싶었습니다. 승리의 감정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승리는 1등이 아니라 완주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나 자신과의 전쟁을 치르고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과 장애물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승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부서지고 망가졌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으며 어떻게든 이겨낼 방법을 찾고 있는 존재로 바라본다면 당신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책임감 없이는 아무도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끔찍하게 불편한 곳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발견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그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